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0 김남도 교수 팀이 계속 한 12년째 계속 출간을 하고 있는 해마다 약간 경제 전망, 소비 전망 뭐 이런 트렌드를 분석해 놓은 책들을 12년간 여기 12번째라고 써 있더라고요. 꾸준히 지금 펴내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다가 빼곡하게 잘 분석해 놓으셨더라고요. 뭐 김남도 교수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책과 책 제목으로 이미 이제 널리 알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개그맨 이제 김재동 씨는 아프니까 중년이다 뭐 이런 이제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뭐 운동을 하면 해서 아프고 안 하면 안 해서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런데 꾸준하게 이런 작업들을 펼치고 있는 이 팀의 이런 모습들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내년도 사업 기획 뭐 이런 것들 세우고 할 때 이제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뭐 어떤 것들을 더 중심적으로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그만 좀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트렌드, 동향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배경에 이제 막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그 전까지는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제 쭉 펼치는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면 이런 책들도 계속해서 이제 딱 정리해 주니까 그동안 내가 막 이렇게 매일매일 신문을 읽거나 뭐 이렇게 페이퍼를 읽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추적해 왔던 분들이 쭉 집대성해서 이제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어서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내년은 어떻게 살까?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 분야, 일의 분야에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는 아마 김미경 TV에서 제가 보고서 읽었던 책인데 2019 트렌드 노트라는 생활 변화 관찰기. 이 책은 어디였었더라? 까먹었는데 다음 소프트 쪽에서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분석한 자료로 했었는데 올해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나 이런 것들 이렇게 구성해낸 짜임새가 꽤 돋보였던 책이어서 인상 깊었는데 그 원조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0 전망. 김남도, 전미영, 최지혜,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님이 지은이로 되어 있고 근데 지은이 소개가 김남도 교수만 되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대표 작가이긴 하지만 이 분들이 팀 작업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필하고 연구하고 분석해 냈을 텐데 대표 저자만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부제는 가면 뒤에 감춰진 현대인의 진짜 욕망을 찾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한 10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트렌드의 어떤 키 중에 하나가 멀티 페르소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페르소나 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뭐 이런 것들이어서 부제를 이렇게 뽑으신 것 같아요. 일단 김남도 대표 저자로 올라있는 분을 보면 교수, 트렌드 연구자, 컨설턴트, 작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울대 생명과학대학 소비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과학연구소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를 이끌며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다. 브라브라브라 되어 있는데 이 김남도 교수는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건너뛰고 뒷날개에 보면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1997년부터 소비자 행태, 소비 문화, 소비 사회 등을 주제로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의 소비자 행태 연구실 트렌드 연구팀을 모태로 2004년 동연구소 중점사업부의 하나로 설립된 트렌드 분석 예측 기관이다. 다양한 기업과 협력 연구를 통해 해당 업계의 소비자와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학습형 컨설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학습형 컨설팅이란 연구의 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해당 업무 실무 담당자들과의 공동 작업 및 튜터링 워크숍을 통해 트렌드를 추적,
분석하는 방법론과 신제품 개발 역량을 교육하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학습형 프로젝트 진행 방법론이다. 이 학습형 컨설팅 방법론을 통해 전자, 자동차, 뷰티, 레저, 유통,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체들과 소비 트렌드 기반 프로모션 기획, 신상품 기획, 신규 비즈니스 개발, 1인 가구 트렌드 분석 및 신제품 개발, 영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 분석 및 신제품 개발, 장기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소비 트렌드 연구, 정말 많이 했어요. 한국 및 중국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및 트렌드 분석, 프리미엄 개념과 제품의 적용,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분석에 기반한 생활 과정 상품 기획, 1인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연구, 고령화와 신제품 개발, 소비자 기반 유통 환경 변화와 매장 혁신 방안, 한국 레저 트렌드 변화, 한국식 산업 트렌드 연구 등의 주제로 산학협동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위기를 돌파하는 작은 히어로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마이티 마이스라는 개념을 했는데 내년은 쥐의 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12년 동안 12권의 책을 만들어냈다는데 그 중에 한 서너 권 봤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사업기획서 쓰기도 하고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시장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동향들 살피고 뭐 이럴 때 봤었던 건데, 이게 이 책의 이런 부제나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해에 무슨 해야, 우리 이제 12간지라고 해서 이제 뭐 자축인물 진사오미 신유소에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년에 쥐의 해니까 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힘센 마이티는 이제 힘센 뭐 이런 힘센 쥐, 원래 마이티 마우스를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개별 쥐의 이야기라고 하면 마이스라는 복수형을 써서 쥐들, 그러니까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조합, 이런 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뽑은 10개의 소비 트렌드는 10가지는 이래요.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 핏 이코노미, 그냥 들으면 잘 모르겠죠.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글 인간,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이 중에 들어보신 거 좀 있으세요? 저는 알듯한 약간 이런 책들을 조금 읽어봤으니까 참 잘 짚어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자세한 것들은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연구 보고서와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쭉 담겨져 있고, 가장 키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장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알려드려도 책 소개로는 뭐 좋겠다 해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 뭐 이런 것들, 요약, 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이건 끝날 것 같아요. 2020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큰 테마로는 마이티 마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멀티 페르소나를 첫 번째로 이제 뒀는데 이래요. 현대인은 다양하게 분리되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진다. 다양한 상황과 SNS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체성을 그때그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자아를 복수의 가면이라는 의미에서, 복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요. 여러 개의 가면이라는 의미에서 멀티 페르소나라고 부를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 개념은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다른 키워드들 뿐만 아니라 양면적 소비 행태, 취향 정체성의 추구, 젠더 프리 트렌드, 디지털 허언증, 디지털 허언증 재밌잖아요. 의 확산 등 매우 다양한 소비 트렌드의 동인을 파악할 수 있는 만능키다. 이제 고객에 대한 명백한 페르소나를 맥락에 맞춰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스트 핏 이코노미? 이 두 번째인데, 마지막 순간의 경험이 중요해졌다.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를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명명한다. 라스트 핏은 첫 번째, 고객이 마지막 접종까지 편리한 배송으로 쇼핑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배송의 라스트 핏. 우리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의 라스트 핏.
막 저는 이제 쿠팡을 잘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막 어디 MT를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그 여행지로 바로 배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오 대박이야 말했었는데 우리 막 바리바리 막 장박하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구매나 경험의 모든 여정의 대미를 만족스럽게 장식하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제품 중심의 도모 반복적인 모방과 차별화 경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객과 접촉하는 내밀한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마지막 순간을 잡는 자가 시장을 잡을 것이다. 혹하게 만드는 문장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주목해 볼 만한 단어였는데 페어 플레이어, 이게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진다. 올해 조국 사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들이 클 텐데 직장에서는 아무리 막내라도 자신의 기여는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가사노동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하고 학생들은 조별 과제보다 개인 과제, 주관식보다 객관식 시험을 선호한다. 구매를 할 때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중시한다. 개인성이 화두인 사회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다양한 매체와 소비를 통해 공평성, 선함, 효능감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짜릿했어요. 사회가 개판이 되면 될수록 새로운 세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요. 공평함, 공정함,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잡으려는 시장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들이 딱 보면서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엔 과연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직관리와 CSR 활동에 커다란 방향전환이 시급해졌다. 그리고 이게 없던 게 어느 순간 탁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우리도 많이 그런 것들이 생겨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 조금 더 촉발되거나 확 성장하는 그런 키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 스트리밍 많이 음악 그것도 그렇고 책도 요즘에는 이제 스트리밍 받아서 소유하지 않고 그냥 잠깐 보는데 뭐 월정액 얼마 뭐 밀리의 서재 같은 데들도 되게 많죠. 그런 온라인 도서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월 10,000원이면 모든 책을 다 볼 수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모든 책이 들어와 있진 않지만 점점 그렇게 되면 종이책은 더 줄어들고 더 비싸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종이책을 사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암울하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향이다 라는 거고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단지 음악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뀐다. 스트리밍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을 무료로 재생하는 기술로 굳이 내려받아 소유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현대인의 삶은 스트리밍 하듯 가볍게 옮겨 다니며 경험, 공간, 상품, 선택권을 초단기로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욕망은 부풀었는데 충족할 자원은 부족한 젊은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소유보다 경험에 집중하는 유목민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러한 경험 채집자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려면 더 많은 고객이 아니라 더 세분화된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의 구매 여정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초개인화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식, 5G 등등 눈부시게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이 지향하는 종착지는 어딜까? 결국 나에게 그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맞춰달라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한다. 초개인화 기술은 개개인의 개별 상황과 세분화해 적절한 순간에 그가 가장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패턴을 통해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장은 0.1명 단위로 세분화된다. 이것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기도 해요. 뭐 PT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헬스장에서 이제 알아서들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 맞추면, 당신은 뱃살이 많군요. 당신은 엉덩이살이 많군요. 뭐 할 때, 당신한테는 어떤 운동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군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이미 각각에 맞는 어떤 큰 프로그램이 있어서 당신이 여기에 맞춰가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맞춰줄게, 날 불러봐,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내년엔 더 강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고, 펜슈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내가 직접 투자와 제조 과정에 참여해 상품을, 브랜드를, 스타를 키워내고 싶다. 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들, 내가 키웠다는 뿌듯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도 하지만 동시에 간섭과 견제도 하는 신종 소비자들을 일컬어 펜슈머라고 명명한다. 크라우드 펀딩, 서포터 활동,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지와 비판 등 펜슈머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제 고객과 함께로는 부족하다. 고객에 의해 좌우되는 펜슈머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열성적인 지지와 참여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7번째, 특화 생존. 특화해야 살아남는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해졌다. 온라인 유통의 발달로 롱테일 경제가 활성화하고 과당 경쟁으로 제품 간의 차별점을 찾기 어려워진 가운데 소비자의 니즈가 극도로 개인화하면서 표준화된 대중, 매스, 시장적 접근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화는 이제 차별화의 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핀셋처럼 고객 특성을 골라내고 현미경처럼 고객 니즈를 찾아내며 컴퍼스처럼 상권을 구분하고 낚싯대처럼 자사의 역량에 집중하라. 이제 니치한 것이 아니라 리치한 것이 된다. 8번째, 58세대. 58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소비층이 부각되고 있다. 58은 그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자이며 동시에 58년 개띠의 58을 의미한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58년 개띠. 김난두 교수의 나이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들이 뽐내는 다채로운 색깔이 모든 보석의 색을 담고 있는 58의 색을 닮았다는 의미를 담았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50, 60 신중년. 예전에는 60 정도 되면 노년으로 쳤는데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시네요. 신중년 소비자들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기며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관련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인터넷과 신기술을 젊은이들만큼이나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는 58세대는 정체된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다. 구매 기준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함으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의 노력과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경험을 중시하지만 늘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이제 사소한 일을 부탁할 공동체와의 유대마저 약해졌다. 한편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가운데 수시로 노동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가교형 노동자들은 늘고 있다. 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앱 경제가 발달하면서 편리미엄은 갈수록 필연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지만 고객의 사소한 불편함의 기회는 존재한다. 그리고 업글인간,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처음 보는 낯선 그런 용어였는데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나왔던 그 문장들을 업글인간, 엘리베이터 yourself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건가 싶긴 한데 되게 신선했어요.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계발형 인간. 김미경 TV에서 많이 추구하는 인간형이기도 하죠. 업글 인간이 나타났다. 이들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삶 전체의 커리어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데 변화의 방점을 찍는다. 그래서 나다 막 이랬는데 내가 업글 인간형이었어 막 이러면서 트렌드에 잘 쫓아가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위안을 얻기도 했어요. 업글 인간 트렌드는 주 52시간제 등 제도뿐만 아니라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생과 경력 관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결과다. 삶의 질적 변화를 원하는 업글 인간의 등장으로 경험 경제가 변화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행복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재미와 의미 사이의 균형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10가지 그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앞에서 딱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데이터가 된 것들과 하나하나에 대한 부연 설명들로 이 책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나오게 된 어떤 그런 뭐 아티클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뭐 이런 자세한 자료들도 뒤에 부록으로 쭉 이렇게 관련해서 그 적어놓고 있어서 자료로서 아주 의미 있는 기능성 최고. 아마 내년에 뭔가 리포트를 써야 된다거나 사업 계획을 써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 아이템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네, 뭐 사보시든 빌려보시든 네, 많이 한번 봐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